혹시 5천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법적 장치죠. 바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빚의 거의 전부인 99%를 갚아낸 한 실제 사례를 법원 기록을 통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5,476만 6,236원. 와, 정말 평범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짓누르던 빚의 무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시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답을 실제 법원 서류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빚의 산더미입니다. 이 거대한 빚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서울회생법원의 기록 보관소에 잠들어 있던 익명의 사건, 바로 샵 3107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핵심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서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재기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서류를 보니까 빚이 쌓인 이유가 사실 엄청 특별하진 않았어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잘 안 됐고 또 매달 나가는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던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분의 재정 상태를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볼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보이는 법이니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롯데카드, 삼성카드, 카카오뱅크. 채권자 목록이 그냥 우리 지갑 속에 들어있는 카드사나 스마트폰 앱이랑 똑같잖아요. 이 거대한 빚의 정체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출과 카드값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빚의 주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을 보니까 한 식당의 직원으로 월 160만 원을 버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배우자와 9살짜리 아이가 있었고요. 다행히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은 없이 살고 있었죠. 정말 바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이웃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5천만 원이 넘는 빚 앞에서 그가 가진 전 재산은 고작 265만 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돈도 당장 있는 게 아니라 보험을 깨야만 손에 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막막한 상황을 풀어낸 회생의 공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도록 간단하고도 강력한 계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법원의 계산법은 정말 간단명료합니다. 먼저 월소득 160만 원에서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계비, 여기서는 70만 원을 빼줍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90만 원, 바로 이 돈이 매달 빚을 갚는 데 사용해야 하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는요, 그냥 무작정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당신이 살아갈 최소한의 삶은 보장해 줄 테니 남는 돈으로는 당신의 책임을 다하세요 라는 아주 현실적인 재기의 기회를 설계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월 90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지금부터 그 길고 긴 여정의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명령한 월 상환액은 정확히 900만 3원.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가용소득과 거의 똑같죠? 이제 앞으로 이 돈을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갚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기간은 무려 5년, 그러니까 60개월입니다. 와, 갓 태어난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약속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성실함과 인내가 필요한 그런 여정입니다. 자, 이제 이 5년간의 기나긴 여정이 끝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 시간입니다. 아마 결과를 보시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놀랍게도 99%입니다. 이 5년 계획을 모두 마치고 나면 신청인은 빌렸던 원금의 거의 전부를 갚게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자는 대부분 탕감받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그냥 지금 가진 재산 265만 원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끝내면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요? 왜 법원은 굳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주는 걸까요? 바로 이 화면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자산을 다 팔아서 정리하면 채권자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은 고작 115만 원에 불과해요. 하지만 5년 동안 성실하게 갚는 이 계획을 따르면 채권자들은 무려 5,4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확신 원칙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채무자를 살려주는 이 회생 계획이 당장 파산시키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단 1원이라도 더 이익이 되어야만 법원이 허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기다림의 가치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시간을 주고 채권자에게는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이익을 주는 거죠.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아주 스마트한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5년짜리 계획을 들여다봤지만 어쩌면 이건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이렇게 똑똑하게 설계해주는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더 이익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